네, 반갑습니다. 2025년 첫째 주 주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김프로가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 한 지 좀 됐죠, 그죠?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 3일 어제죠. 금요일 야간 매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세력의 의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대응의 영역이냐,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의태, 우리가 여러분 봄 되면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따뜻해. 그리고 연인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 해선하는 사람은 한의태, 한의태,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1월 3일 매매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한 내용인데 요즘 세월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얼리 어답터가 돼가 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영상 뭐 요약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챗 GPT가 이런 식으로 해가 챕터링까지 다 해가 요약을 해줍니다. 엄청나게 좋죠, 그죠? 결론까지 딱 내줘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챗 GPT가 하루에 몇 개까지는 또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에 저거를 활용을 합니다. 자, 1월 3일 야간 나스닥 매매를 정리해 볼 건데요. 요 시간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요로 딱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일단은 내용을 보고 방송을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약을 해서 내용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방송 시작과 기준 설정, 방송 소개. 자, 1월 3일 야간 나스닥 매매 방송임을 알리고 시작을 한다. 매수매도 기준선, 형광색선. 어제는 제가 이제 형광색선을 기준으로 나는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강도가 뭐 적게 움직일 때는 진입하지 않고 한 100 정도 이상, 100, 200 움직일 때 그쪽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초반 대응 전략은 시초가 혹은 현재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강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호가관리 및 매매 전략. 자, 변동성에 대비해 적은 계약수로 불리한 체결을 방지하도록 주문을 조절하는 것을 어제 이야기해드렸고, 기준이 형광색이니까 형광색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익 확보와 욕심 자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욕심을 내기보다는 언제 꺾일지 지켜보며 언제 꺾이는지 그게 여러분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언제 꺾이는지 요거 잘 봐야 돼. 언제 꺾이는지 지켜보면 꺾이는 시점이 보이면 계약수를 줄여, 계약수를 줄여. 강세가 이어지면 추가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손절 등 유연한 전략을 가져간다. 자, 비중 조절 및 손절 설정. 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중을 실으면서
예컨대 327과 같은 손절 지점을 설정을 하고, 추세선 이탈 시에는 일단 수익을 확정을 해라. 수익을 확정을 해라. 다시 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추세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수 매도 포지션에 모두 추세선을 적용을 하고, 이탈 여부로 추가 진입과 청산을 결정을 한다.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비중을 줄이거나 빠르게 손절하여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 된다. 자, 매수 매도를 병행 전략. 매수 대응을 이어가지만 효과를 막기 위해 여러 가격대에 분할 주문을 깔아도 뭐 이거는 뭐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데, 상승 시에는 미리 정한 손절가를 지점을 걸어두고 오리발, 여러분들 기프로가 요즘 최고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죠. 오리발. 자, 오리발 어떻게 해요? 오리발 처음에 우리가 선을 하나 껐습니다. 이게 원추세선이죠. 매수일 경우에. 그 다음에 예각 추세선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각도가 예민하게 갈 경우 예각 추세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은 벗어날 수도 있잖아. 벗어날 수도 있는 이 임의의 추세선. 그러니까 이 캔들이 여 안에 있으면은 그대로 이 매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이제 여기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청산, 요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강도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매도 세력이 강해지면 버틸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지표 발표 및 매수늘목. 자, 0시 전으로 발표되는 지표로 인해 시세가 출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캔들의 움직임을 통해 지표 영향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한다. 자, 여러분, 지표인데 지표 발표 시간이 됐어. 근데 캔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평상시하고 별로 비슷해.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파악해 갖고 지표 발표 시간이라도 대응을 하면 되겠다. 자, 눌림목 시 매수 대응, 지표 발표 후에 급락을 한다. 특정 가격대에 매수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적극 진입을 해갖고 손절폭을 짧게 잡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된다. 자, 장초반 전략 및 추세선 활용. 장초반 속임수 패턴을 분석을 한다. 시초가에 큰 변동이 나타난 뒤 속임수가 자주 등장함을 지적을 했죠. 이거 속임수가 많네. 요걸 통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세력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걸 통해가 이 패턴을 통해 추세선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진입과 관망을 하기로 한다. 손절폭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계약수를 줄여서 진입하는 게 좋다. 자, 홀딩 전략 및 위험 관리. 속임수 이후 추가 상승 시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을 택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를 한다. 그러나 괜히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절 라인을 재설정하거나 일부만 추가 매수, 과다한 계약수는 제한을 한다.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계약수 진입을 하면은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속임수 이후 추가 상승 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을 택해. 계약수가 내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갔단 말이야. 계약수가 좀 적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익절을 크게 해갖고 수익을 챙겨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추가 진입하지 말고 그런 전략을 가져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및 익절. 자, 추세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계약을 진입을 하고 동시에 손절 지점을 새롭게 설정을 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죠. 내가 만약에 이제 추세가 쭉 났어. 쭉 나다가 이때는 계약수를 좀 적게 가져갔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차트가 눌림을 딱 줘.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할 때는 요런 지점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실어도 되겠죠. 대신 손절은 어디 잡아야 된다? 손절은 바로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진입했던 그 지점, 여기다가 손절을 걸고 계약수를 처음에 손절 라인은 요 아래지. 내가 선정해 놨는 건 요 아래지. 요 아래인데 가다가 눌림 줄 때는 눌림 주는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된다. 높은 가격대 진입, 가격이 이미 올라왔다 하더라도 손절폭이 짧으면 진입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자리죠, 그죠? 가격이 이미 올라왔다 하더라도 손절폭이 짧으면 진입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때 들어가면 돼요. 대신 손절폭이 지나치게 크면 진입을 자제해야 된다. 계약수 관리 및 매매 원칙. 과도하게 많은 계약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작은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권장을 한다. 당일 혹은 단일 시향에 집중하다 보면 미세한 변동에 휘둘릴 수 있으므로 큰 그림, 항상 여러분들 좀 큰 그림을 보고 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죠. 자, 추세선 활용 및 매매 판단. 추세선 이탈 시 매매 전환. 매수 표시 시현 중이라면 추세선 이탈 시 일단 청산하고 상황을 재점검한 후에 매도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손절가를 미리 정해두고 시장이 그 선을 확실히 돌파를 하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매를 권장을 한다. 자, 단순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 매도 간의 힘의 균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매수 매도 간의 힘의 균형,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걸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 방향 및 세력 의도 파악. 당일 첫봉의 중요성. 자, 첫봉도 중요하고, 첫봉은 뭐가 중요합니까? 첫봉은 시가의 중심. 시가의 중심이 중요하고,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자, 근데 이 현재봉 해랬잖아요. 현재봉은 이제 차트를 제가 돌려볼 겁니다. 현재봉의 시가를 지켜내는지가 매수 세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시가가 무너지면 매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 세력의 의도 파악. 세력이 시가를 지키면서 눌러주는지 아니면 일부러 털고 가는지를 파악해 거기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시가를 계속 방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매수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차트입니다. 자, 어제 차트인데, 자, 여기가 이제 장시작봉 중심이죠. 어제 이제 제가 강조한 게 요 봉, 0시 30분 봉의 시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도 지금은 양봉은 올라왔지만 장 중간에 이 시가를 위협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키더란 말이에요. 지켜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시작봉 중심을 지키면서 어제 차트는 계속해서 날아갔다. 세력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핵심은 23시 30분 장시작봉의 시가를 지키느냐, 봉의 중심을 지키느냐 그거고, 어제 중요한 봉은 0시 30분 봉의 시가가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장전에 힘을 모았잖아요. 힘을 모았으니까 방향이 위로 가면서 눌림 주고 엄청 속였습니다. 속이고 난 다음에 그때 기프로가 더 간다 했죠. 위로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 대충 보면 여기 하나가 100포인트라요. 100포인트 같으면 보자. 한 칸, 두 칸, 세 칸은 못 갔고, 한 300포인트 같으면은 1200틱, 한 1000틱 정도, 요 저점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속이면 속일수록 더 간다. 자, 장시작봉 중심 및 매매 대응. 봉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을 파악해 매수 매도를 판단을 하면 된다. 중심가시 깨지면 손절 혹은 매도 전환을 한다. 지켜지면 지지를 확인 후 매수를 유지를 한다. 자, 상승 흐름이 유지될 때는 중심가 근처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반면 어제 이제 요런 자리죠. 중심을 여기 지켜준다. 그러면은 한시봉의 이 저점 부선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부선이 뭐죠? 깨었다가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 세력의 의도와 대응 전략. 세력의 의도를 보고 세력을 따라갈 거냐.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세력이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파악이 관건이다. 의도가 다르다고 느껴지면 수익 중 일부를 실현하거나 과감히 포지션을 반대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왜? 잘못되었을 때 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신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본인이 잡은 손절 라인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원칙을 재점검한다. 첫 번째 차트 분석. 우리는 추세선을 항상 긋죠. 추세선 긋고. 그 다음에 시가 라인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에 손절 기준 명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을 났을 때나 아니면은 방향이 확실할 때 비중을 실어서 그렇게 해가 매매를 한다. 그러고 이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장기적 생존의 필수 요건이 뭐다? 자전거판 추세선 이탈 시 빠른 손절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 관리와 꾸준한 공부. 이게 여러분들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긴 시간 매매를 지속하는 만큼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한 것을 강조했고, 2025년도에도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김프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영상은 1월 3일 야간 나스닥 매매를 중심으로 추세선, 지지저항선, 아까 시가가 몇 시죠? 0시 30분에 시가를 방어하느냐 못 방어하느냐. 옷의 방어철이죠. 그죠? 시가를 방어해야 됩니다. 세력 의도를 파악해서 세력 의도로 보고 매매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확실한 흐름이 잡히지 전까지는 무리하지 말아야 돼. 계약수를 적게 하고, 추세가 강하고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비중을 늘려서, 그런데 비중 늘릴 때는 손절을 무조건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세력의 의도, 시가를 방어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손절 익절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세력의 의도가 파악이 되면 손절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낫고, 나는 이게 세력의 의도를 모르겠다. 기술적으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 좀 큰 흐름을 봐야 되죠. 세력의 의도를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과, 영속적인 매매를 위해 체력,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으려 하면 체력과 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차트는 결국에는 저틱 이상 날아갔다. 그게 어제 매매의 핵심입니다. 어제는 제가 조금 물렸죠. 방송하면서 물려도 어떻게 탈출한다. 어제는 완전히 세력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매매가 뭐 엄청 짧았어요. 뭐 5분 10분 만에 끝내고 이랬는데, 어제는 뭐 의도치 않게 좀 길게 가져갔는데, 이걸 또 어제 또 김프로 이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하고는 계속 수익 내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하자.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장중에 김프로가 어떠한 리포트를 냈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는 요 기준, 어제 기준선을 딱 정해놨죠. 그죠? 기준선을 딱 정해놨고, 자, 그 기준선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선을 한번 꺼볼까요? 어제 기준선을 딱 끄면요, 여기서 수평선을 끄잖아요. 자, 좀 두꺼하게. 어제 형광색 라인이니까 이거 꺼야 돼. 어제 여러분들 제가 끊는 장 초반에 요 라인 아닙니까? 요 라인 맞죠? 형광색 라인. 요 딱 끄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 영시봉이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김프로가 장중에 끄드리는 이 기준선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위는 뭐다? 매수, 이 아래는 매도다. 이 기준 명확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자, 요런 게 이제 타점인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요런데 눌림 자리,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자리. 어제는 그런 자리가 많았죠. 가다가 눌러주고 또 가다가 눌러주고, 이런 자리가 전부 다 매수 늘림목 자리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각 수렴이 있었고 엄청 흔들어댔죠. 요런 데는 이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위로 벗어나면 그때 대응하고 아래로 벗어나면 그때 대응하는 게 맞고, 여기 이제 장시작봉 중심을 찍었으니까 요런 데도 손절이 짧은 라인이니까 손절 여기 잡잖아요. 그죠? 들어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의 의도, 김프로가 이야기를 했죠. 세력의 의도, 자, 세력의 의도. 자, 장 초반에 여러분들 올라갔어. 맞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다음 봉이 밑으로 뺐는데, 해필이만 여기 장전의 20, 30봉의 중심을 찍고 올랐죠. 찍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봉은 여기서 마무리됐는데, 이제 그 다음 봉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봉이 이제 이 장 시작 봉의 중심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회복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여 위에 있는 이거는 뭐다? 개미 간보기 봉이다. 그래서 뭐 하러 간다? 고점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 김프로가 언제? 0시 37분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0시 37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확인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고 한참 더 올라갔죠. 이게 이제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처물려도 우리가 충분하게 손실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매일 오후 2시에 그 전날 거를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돼. 이 정도는 지금 기껏 해봐야 지금 내가 방송하는 게 한 22분밖에 안 돼. 저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되지. 이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놈의 해선을 한다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력 차트 이제 신청하고 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아직 초대를 못 받으신 분이나 난 아직 프로그램도 못 받았다 하는 분은 김프로한테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만약 그분이 이 주말 강의를 안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 세력 차트 신청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안 할 사람을 왜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김프로 세력 차트 그거 공부 어떻게 하노?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 6월 30일까지. 여러분 신청 기간 6월 30일 아닙니까? 25년 6월 30일. 6월 30일까지 매일 제가 세력의 의도는 어떻고 이때 내가 추세선은 어떻게 활용하고 세력 강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매일 강의한다고. 이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세력 차트를 신청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손실 났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는 매주 평일 2시에 방송이 돼요. 반드시 시청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이거 안 하고 뭐 해선한다, 세력 차트 쓴다, 쓰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챕터링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 거예요. 챗GPT에 맡겨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는 대로 챗 GPT 들어가가 여러분들 제 요 그거 있죠. 영상 요약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요약을 해줍니다. 챗 GPT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챕터링 해줘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라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뭐 챗 GPT 홍보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고 해선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인데 장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대응한다?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 제가 강조하죠. 지금 타이틀도 다 바꿨잖아. 지금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를 제가 주말 강의까지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 왜? 세력 차트가 있어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은 반드시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루 늦은 해선 이야기 틀어놓고 리뷰 차트가 있잖아요. 리뷰 차트 틀어놓고 우리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월요일이고 간에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풀어볼 수가 있잖아. 실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김프로는 매수로 들어갔고 여기서는 왜 세력의 의도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켜놓고 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 일주일 다 못한다면 하루라도 딱 집어갖고 제대로 하세요. 하루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냥 뭐 월화수목금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은 자 1월 3일 금요일 영상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세력 차트를 이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조한 것입니다. 요 영상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2025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선을 공부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으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